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그 MVP 모임 있을 때 거기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 장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이제 그 MVP랑 두 분이서 촬영을 했는데 그 마치 그 축구 중계할 때 화면 나오는 것처럼 전체 모니터에 옆에 이제 조그맣게 두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화면 보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발표에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 둘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막 중계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도 색다른 경험이네요. 사실 세션 들으실 분은 이제 뭐 한 분 있을까 말까? 그냥 참석자분들 계시고 만일에 그 녹화만 아니면 그냥 세션 접고 가면 되는데 녹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여기 관중이 많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용어 요즘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앞에 빅자가 붙어야 조금 더 매력적인 단어로 좀 들려지긴 하지만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뭐 IT 시대에 가고 뭐 DT 시대가 오고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나 뭐 오라클이나 MySQL처럼 RDB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몽고DB나 아니면 하둡처럼 이제 노시퀄에 해당되는 혹은 뭐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DB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그 유시퀄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SQL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SQL이라고 하던 원래 이제 많이 사용하던 주 언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그게 계속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여전히 이제 데이터 시대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컨설턴트고 엔지니어고 또 이제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SQL 언어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슈들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컴퓨터 기술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참이면, 전부가 다 참이면 그거는 동의 반복이고, 즉 불필요한 말이고, 모두가 거짓이면 그건 모순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미 오류, 시멘틱 에러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SQL도 어차피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SQL을 이렇게 쓰다 보면 신텍스 에러 같은 게 나죠. 문법 에러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컴파일 시점에 에러가 나니까 바로 인식이 가능하고 수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의미 오류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것들, 시멘틱 에러 같은 것들은 뭐 누가 이게 문제예요라고 알려주질 않아요.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SQL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의미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게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학술적으로든 아니면 뭐 실무적으로든 오랫동안 다루어지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SQL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커뮤니티 캠프고 해서 간단하게 초급자 대상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데이터 플랫폼 MVP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화와 같은 박수를 또. 저는 그 현재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바꿨고요. 원래는 이제 SQL 서버 MVP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SQL 서버 컨설팅 하는 일이랑 기술 지원하는 일이랑 강의하는 일 그리고 SQL 서버 관련된 솔루션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는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썼었고요. 지금은 visualdb.net이라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SQL 서버 쪽에 가장 큰 행사가 SQL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원데이로 SQL 서버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 해당이 됩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 한 900명 정도 참석하실 정도로 큰 규모였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큰 규모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뺏겼어요. 인도에 엄청 큰 그 SQL 쪽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쪽은 아마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SQL 패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패스 행사나 언플러그드 행사나 뭐 혹은 SQL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소식들 많이 접해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진행했던 행사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내용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의 간단한 예제 하나만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작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워낙 많으셔서 질문을 하면 SQL은 다 다루시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보신 경험이?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뭐 조금 안다라고 보고 혹시 이 SQL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오더스라는 주문 테이블에 오더 아이디라는 주문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커스터머스, 고객 중에서 오더 아이디가 같은 사람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오더 아이디라고 하는 열은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열이고요. 커스터머스 테이블에는 없는 열이에요. 그래서 요 셀렉트를 단독으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그런데 이 쿼리 전체를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문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SQL인데 그 결과는 작성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셀렉트면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실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셀렉트가 아니고 업데이트문 혹은 딜리트문을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큰 일이 생기는, 이게 실제로 현업에 생기는 간헐적인 일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컴플레인을 하세요. 왜 이게 실행이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QL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랭귀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컴파일 시점의 신텍스 에러 말고 시멘틱 에러에 해당이 됩니다. SQL이란 언어에도 이제 이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행을 했을 때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시멘틱 에러이고요. 컴파일 시점에 추출이 안 되는 거죠. 문법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도 못해요. 예, 이슈들이 생기는 거고요.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독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리포팅을 했습니다. 예, 보고서가 나온 자료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과목의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5번을 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 의미 오류를 잘못 작성한 쿼리 SQL의 비율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초급자들이 28% 반올림해서 중급자가 23%, 고급자가 21%. 그러니까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이 SQL 작성을 할 때 이 의미가 맞지 않는 SQL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들을 쭉 이렇게 올려놓은 리포트였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이슈들이고 또 그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론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DBMS에 보면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에 대해서 파싱을 거치고 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의미 오류를 판단하는 작업을 해요. 이거 SQL 이상한데? 이거 아마 이거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걸 수행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SQL을 좀 잘못 작성을 해도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역시 그게 이제 100%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알파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은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이제 그 우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고 비즈니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컴파일 랭귀지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의미 오류도 때로는 가벼운 수준의 오류,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웹 서비스 쇼핑몰에서 프로모션 한다고 행사를 쭉 진행을 해서 고객 당첨했는데 그 당첨한 고객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제 혹은 가장 많이 이제 경험하시는 게 어떤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에 할인을 했는데 할인을 잘못 때려가지고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제품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SMS로 고객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대량 메시지 발송, 대량 메일 발송을 하는데 담당자 SQL을 잘못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만 보내야 되는데 한 10만 명을 보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때로는 성능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의미 오류 하나가 잘못 작성한 것 때문에 그 SQL이 갑자기 성능이 문제가 돼서 CPU 배치고 메모리 난리 나고 IO가 대박 나고 서비스 장애가 생기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죠. 또 이런 이슈들은 SQL은 이런 눈에 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어디가 문제 있는 거야? 라는 게 잘 판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인터넌스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좀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패턴들을 보시면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금방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유영찬 MVP님이 슬라이드 50장? 58장. 여담이긴 한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발표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3장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첫 장은 타이틀 빼고 마지막 장 감사합니다 빼고 실제로 한 장 가지고 이제 1시간 세션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는 6장. 정말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제가 항상 듣는 말이 그거거든요. 맨날 수업 늦게 맞춰, 강의 늦게 맞춰, 세미나 늦게 맞춰. 그게 제 타이틀이에요. 항상 세션 어마어마하게 슬라이드 엄청나게 가져와서 발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 6장 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데모로 넣었어요. 슬라이드 안 하고 데모로. 그래서 혹시 나중에 데모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로 한번 쭉 제가 돌려버릴 테니까요. 요 퀀터티, 주문 수량이라는 열에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주문 수량이 0보다 작은 데이터는 없어요. DB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은 주면 안 맞는 거죠. 그죠? 저런 얘기들입니다. 의미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요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전부 다 참이면 이건 독립안보, 불필요한 얘기한 거고, 전부 다 거짓이면 그건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경우요. 주문인데 이 주문의 경유지, 이게 이제 해외 영업 쪽이거든요. 수출 쪽이라서 경유지가
코드가 4보다 크거나 혹은 2보다 크면. 그죠? 이건 동의반복이잖아요. 전부 다 참인데, 예, 이건 필요 없는, 그냥 CPR는 이보다 크다라고 하나만 하면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럼 이것도 DB가 알아서 해줄까? 라는 거거든요. 역시 저희가 이제 튜닝 쪽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알아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저 정도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SQL이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이 정도는 빼주는 게 맞는 거죠.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전부 다 참이면 그건 결국 불필요한 조건을 썼다. 동의반복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거짓이면 이건 잘못 작성한 조건이다. 모순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죠. 주문 번호가 1248번, 12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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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번. 동의반복이잖아요. 이건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1248번 아니면 1250번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데 저렇게 이제 동의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DB가 알아서 하나만 가져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조건을 써서 값을 쭉 나열했는데 하필 여기엔 똑같은 값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빼줄까? 알아서. in이라고 하는 조건은 실제로는 이퀄 조건하고 와 논리 연산자가 결합된 게 이퀄이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in을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요거나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DB가 알아서 1250번을 한 번만 검색을 해줍니다. 즉 개념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처리가 돼요. 그래서 1250이라는 값을 여러 개 들어왔어도 in 안에선 내부적으로는 distinct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 distinct가 뭐냐면 중복값을 하나만 처리하는 게 distinct거든요. 이 distinct라고 하는 연산이 in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distinct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in 안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OR라고 한 논리협 연산자를 쓰면 요게 OR잖아요. 그죠? 혹은 유니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OR 합집합에는 요 중복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의 원소에도 1이 있고 B라는 집합의 원소에도 1이 있다면 이것을 합집합으로 결합을 했을 때 1은 하나만 나오는 게 합집합이거든요. 디스팅트라는 연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합집합, OR예요. 그게 유니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in이라고 하는 걸 쓰면 혹은 OR을 쓰면 이 안에는 사실은 이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고급으로 나가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서브 쿼리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in 안에 select 서브 쿼리.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distinct를 쓰시는 경우 있어요. 쓸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in에 혹은 or에 혹은 union에. 이 세 가지 다 같은 거거든요. in, or, union은 다 or예요. 합집합. 여기엔 다 distinct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불필요한 distinct요.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값이 다 유니크해요.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의 컴퍼니의 컨택 네임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중복되는 값이 없어요. 다 값이 유니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디스팅트를 쓰면 의미 없는 디스팅트. 중복값이 없는데 디스팅트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알아서 디스팅트를 뺍니다.
DBMS가. 자,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상수 출력하는 경우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퀵 배달하시는 분은 아니고 진짜로 퀵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커스터머가 퀵인 사람의 주문 일자랑 커스터머 아이디 가져와요. 근데 이 커스터머 아이디는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상수열. 이 커스터머 아이디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상수. 이미 그냥 퀵이라는 거죠. 여기다 그냥 퀵이라고 써도 아무 다를 게 없는. 예. 근데 실제로는 뭐 얼마든지 쓸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랭귀지 차원에서의 의미오류라는 얘기일 뿐이니까요. 저렇게 쓰면 안 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조인.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나간 케이스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SQL을 조금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문이고요. 그 다음이 고객이에요. 고객에 있는 고객 번호가 부모 값이고요.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가 자식 값이에요. 그러면 고객들 중에서 주문을 안 한 고객은 있을 수 있어요. 막 처음 등록을 해서 아직 주문을 처리하지 않은 고객은 있을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 이제 막 해가지고. 그런데 주문을 했던 고객 중에 고객 테이블에 없는 고객은 없을 수 없어요. 롯데제과에서 혜태제과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제 안 그래도 어젯밤에 제가 한참 웹에서 주문을 좀 했는데 요즘 웹에서 주문할 때 힘들어요. 뭐 11번가, 그 다음에 옥션, G마켓, 그 다음에 뭐 한 4-5군데 가격 비교를 다 해가지고 주문을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내를 시키거든요. 이틀 동안 주문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안 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젯밤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회원 아이디는 또 저희 아내 걸 쓰고 있어가지고 패스워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문 중에서 고객이 아닌 주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SQL을 보면 주문 정보 중에 1250번 주문에 대해서 주문 번호랑 주문 일자를 보고 싶은 쿼리거든요. SQL이거든요. 커스터머 정보 중에서 보고 싶은 데이터는 없어요. 주문에서만 데이터를 볼 거고 커스터머 쪽에서 보고 싶은 데이터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문 정보 중에 고객에 없는 주문은 없을 수는 없다. 즉 요 조인 부분은 하지 않아도 이 SQL의 결과에서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DB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참조 무결성. 자식 데이터 중에 부모에 없는 자식 데이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요. DB를 공부해 보시면 인간사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다. 꼭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조인을 작성해 놓은 경우들을 봐요. 실제로는 필요 없는 조인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전문가들도 많이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은 내용들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다루었지만 주문 중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없는 주문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은 값이 없을 수 있는 열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열을 찾아오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널인 경우를 찾아오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퀄 조건을 쓰세요.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가 널인 거 가져와. 널이라는 값은 흔히 말하는 unknown value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qual null이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null은 비교할 때는 equal, not equal을 쓰는 게 아니라 is null, is not null이라고 하는 전형 연산자를 써야만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DB들을 많이 다루시다 보면 이제 가끔씩 실수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의미 오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널이 즉 빈값이 아닌 거 가져와 라고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예. 전부 다. 전부 다 나온다. 또. 비교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예. 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예. 이 콜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거니까 나디 콜하면 다 나오겠지라고 이제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이제 엉뚱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널에 대한 비교는 전형 조건식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도 그 한 SQL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이실직고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이실직고를 하시나요? 최근에 한번 그 당황했다고, 예,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뭘 하셨는데 그랬더니 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널이 아닌 거 가져와 그러면 다 나오는 걸로 자기는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예, 이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 알아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부끄러워하실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전문가라고 해서 그죠? 다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로를 해야죠. 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in 얘기했었잖아요. in은 뭐하고 같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in에다가 이렇게 널 값이 들어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스터머 중에 요 두 명하고 널하고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과가 요 두 명하고 널인 게 나올까요? 아니면 요 두 명만 나올까요? 아니면 아예 안 나올까요? 아까 in을 풀었을 때 in은 결국은 그냥 줄이겠습니다. CID가 퀵이거나 O와 CID가 A거나 O와 CID가 널인 거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의미 없는 부분이니까 실행을 하면 퀵, A 이 두 고객에 대한 질문만 나오고요. 나머지 질문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뭐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뭐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사원 테이블에서 자기의 직속 상관의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열이 이 리포츠 2라고 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요 열을 이제 셀렉트를 이렇게 하면 자기 직속 상관의 사원 번호 2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널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2번하고 5번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널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원 번호에 해당되는 분을 가져와 라고 하면 결과가 결국 2번하고 5번 두 명만 나오고 널은 빠진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딘 나왔습니다. 나딘. 항상 낫이 어려워요. 낫이. 그죠? 나딘 나왔습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번하고 5번하고 널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2번하고 5번하고 널이 무수하게 놓이겠죠. 5번, 2번 막 이렇게 넣이다가 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in은 어떻게 받는지는 보셨잖아요. 그러면 나딘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새 지웠네. 이 아이디가 나딘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같다, 오와 널 이 상태에서 나딘으로 하면요. in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랑 다르거나
and 오랑 다르거나 and 널과 다르거나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논리 연산자가 and가 됐어요. and는 전부 다 참이어지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요게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요게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되나요? 널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unknown입니다. 자, 그러면 참 and unknown 하면 결과가 뭘까요? 이래서 이제 SQL DB가 어렵거든요. 그냥 랭귀지면 참 거짓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unknown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논리 연산을 해버리면 사람을 참 괴롭히는 게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unknown이랑 and랑 결합하면 결과도 unknown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not in, not and 이런 조건에 널 값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SQL 작성을 할 때 특히 not in 쓸 때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데이터 정합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게 not exist거든요. 아까 똑같이 not in의 대체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not exist예요. 그럼 not exis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ot exist는 잘 나와요. 4원 중에 2번하고 5번 빼고 나머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 해결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상적으로 2번하고 5번 빼고 나머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게 원래 의도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2, 5, 널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널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SQL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where m.report2가 is not null인 거만 출력해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가져와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은 괜찮지만 not in을 쓸 때는 null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성능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면 not in은 가능하면 쓰면 안 되는 조건식이에요. 튜닝 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튜닝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정합성 이슈에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몇 개만 좀 더 보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like가 패턴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앞뒤에 %를 붙여서 고객 아이디 중에 퀵이 들어가 있는 사람 다 가져와. 뭐 제품명에 뭐 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 다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처리할 때 쓰는 건데 패턴 문자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like를 써놓으신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냥 equal 쓰면 되는데 패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이제 like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등의 뭐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와일드 카드 없는 패턴 문자 없는 like 또 역시 이제 의미 오류 불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 간헐적으로 봅니다. exist라고 하는 연산자는 안에 select랑 연결을 해서 이 select에서 반환되는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개념을 쓰는 연산자이고요.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부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흔히 쓰는 조건식이 exist라고 하는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 exist 안에 들어가는 select에 굉장히 복잡한 문법을 써놓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실제로 SQL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다가 심지어는 문법 에러가 나는 걸 써도 에러가 안 납니다. 0으로 나누기는 에러죠. 산술 오류잖아요. 에러가 안 나요. 왜냐하면 SQL은 이 자리를 처리를 안 합니다. 여기다 뭐라고 쓰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작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원 중에서 타이틀이 세일즈 매니저가 아닌 사원 가져와 라는 거거든요. 여기 not인을 써서 타이틀이 세일즈 매니저인 사람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져와 라고 쓴 거죠. 매우 복잡한 조건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원 중에서 매니저 아닌 사람 가져와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분 너무 복잡하게 자쓴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in이나 불필요한 exist를 이제 쓰게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제품 가격, 제품가가 같은 것끼리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제품 가격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max를 쓰면 불필요한 집계 함수 쓴 거죠. 그냥 이거 빼도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집계 함수. 그냥 이건데 그렇죠? 불필요하게 집계 함수를 쓰게 되는 경우들. 의미 오류 해당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룹 바이 고객별, 고객의 회사명별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런데 요 고객에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값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에 A라는 고객, 2에 B라는 고객, 3에 C라는 고객이면 이 두 개의 값으로 그룹 바이를 하나, 요거 하나로 그룹 바이를 하나, 다 유니크해요. 그런데 요렇게 그룹 바이를 하는 경우랑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는 경우랑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 같은 커스터머에서 컴퍼니 네임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룹 바이가 의미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커스터머에 서로 다른 컴퍼니 네임은 불필요한 그룹 바이, 즉 이 그룹 바이는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문법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위에다가 어차피 커스터머별 컴퍼니 네임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맥스나 민이나 그냥 하나만 붙여주면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그룹 바이 속성, 그룹 바이 열을 가져가는 경우고요. 같은 맥락에서 오더 바이도 똑같습니다. 오더 바이는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소트를 시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오더 바이절의 컬럼을 놓고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C1부터 CN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마지막 컬럼을 제외한 요 앞에 있는 컬럼, 예를 들어 그 앞에 있는 컬럼까지 중에 유니크한 값이 들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유니크하거나 여기까지가 유니크하다면 그 다음 값은 소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트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DBMS가 불필요한 작업, 오버헤드를 가지게 되는 경우거든요. 실제로 오더 디테일스는 오더 아이디, 제품별, 주문별 제품으로 여기까지가 유니크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오더 바이를 하면 돼요. 유니프라이스는 오더 아이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더 바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거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 이건 아예 그냥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거에 SQL 문법을 아직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조인 같은 경우에 예전엔 조인할 때 이렇게 프롬절에다 콤마 해가지고 테이블을 나열을 시켰거든요. 그럼 원래 이 자리에 이게 와야 돼요. 커스터머스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오더스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시키는 조건식이 웨어절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SQL 문법을 쓰시는 분들 중에 가끔 요걸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 프롬절에 테이블만 쭉 나열돼 있고 이 테이블을 어떻게 결합할 건지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가져와요. 전부 다 결합시켜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48번 주문은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한 건밖에 없어요. 근데 막 전부 다 결합시키는 바람에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저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게 안시 표준 조인 문법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저런 의미 오류들이 이제 잘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고객 중에서 고객 아이디가 퀵에 해당되는 고객의 주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서브 쿼리 부분인데 이 커스터머랑 오더스랑 결합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주문 중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퀵인 것만 찾아내는 부분이 이걸 단독으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걸 전체를 결합하게 되면 커스터머 퀵인 고객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다 나오게 됩니다. 서브 쿼리 안에 실제로는 이 외부 테이블하고 결합하는 조건식이 있어야 돼요. 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더스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커스터머스의 커스터머 아이디 이런 결합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실수로 빼시는 바람에 저렇게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유형들은 많은데 아마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셔도 충분히 많은 경우에 의미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SQL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 데모도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나중에 데모 파일 받아보시면 되실 거고요. 사실 SQL 사용하고 개발하는 쪽에서는 뭐 저 정도만 인지하고 계셔도 훌륭해요. 저런 이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쭉 보여드렸던 대로 실제로는 뭐 SQL 서버든 오라클이든 MySQL이든 대부분의 이 DB 엔진에서 자동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사용자들의 실수를.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 이제 의미 오류가 데이터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SNS 발송을 시킨다든지 제품 가격을 엉뚱하게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CPU 100을 쳐서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게 주문을 못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떨어뜨리는 경우들까지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이제 사용자 저희가 스스로 좀 해줘야만 되는 작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가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참고했던 문헌 아까 보셨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시나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마치고 받는 걸로. 디세션도 계시기 때문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